네, 이제 새로운 챕터, 그 Fourier 시리즈, Fourier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1인가요? 11, Fourier series and Fourier transform. 예. 지난 시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를 이제 그 라플라스가 정의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제 트랜스폼 이제 시키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런 방법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이제 유행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후리어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후리어 트랜스폼이거든요. 근데 후리어 트랜스폼은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것도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이론인 그 불확정성 원리도 사실은 후리어 트랜스폼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후리어 시리즈는 우리가 그 신호 해석, 어떤 그 전자공학이란 이제 그런 거에서 시그널 프로세싱 할 때, 또는 뭐 전파공학에서 그런 신호를 이렇게 처리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리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제약과 같은 경우는 후리의 광학이라는 과목도 있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파동에 대해서 이거를 기술할 때는 항상 이제 후리어 시리즈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후리어 시리즈, 후리어 트랜스폼은 굉장히 유용하고 물리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토고널 펑션인데요. 이 오토고널하다라고 하는 거는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직교함수인데, 직교한다는 얘기는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벡터 A가 있고, 그 벡터 A, 그 다음에 벡터 B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서로 간에 수직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A.B라고 하는 거는 이 도트 프로덕트로 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때 그 도트 프로덕트가는 기본적으로 A.B라고 하는 거는 A 벡터를 B로 프로젝션 시킨다.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 프로젝션 되는 그 컴포넌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직교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교함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XYG 공간, 그러니까 XYG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 I 방향, J 방향, K 방향 이런 식으로 IJK를 XYG 방향으로 이렇게 유닛 벡터를 정을 해서, 이 IJK는 서로 수직이죠. I와 J랑 수직이고, J랑 K도 수직이고, I랑 K도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수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나타냈냐면은 우리는 베이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A 벡터라고 하는 거는 AXI 플러스 AYJ 플러스 AGK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시스로 썼단 말이죠, 이걸. 근데 그 어떤 벡터 A가 있으면 그 A 벡터는 이거 베이시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직교 함수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그 벡터 자체를 우리가 베이시스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자체의 그 오토고널리티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베이시스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오토고널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로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I와 J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벡터가 아니고 이무의 함수에 대해서도 이러한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게 바로 이제 오토고널 펑션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고널 펑션을 이제 그 얘기하기 앞서 가지고 이제 이너 프로덕트라는 걸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너 프로덕트가 바로 이게 요게 내적이죠. 요 도트 프로덕트가 바로 이너 프로덕트잖아요. 우리가 도트 프로덕트라고도 얘기하고 이너 프로덕트라도 하고 얘기하고, 이제 그 스칼라 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도 어떤 두 개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벡터가 아니고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도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너 프로덕트
two functions 이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1과 f2에 대해서 근데 모든 구간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구간에 대해서 이 모든 구간에 대해서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특수한 모든 공간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거의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1, F2 이런 식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쓰는데 이거의 정의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얘가 이제 F1x하고 F2x를 이제 곱해서 적분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너 프로덕트가 일종의 벡터에서의 그 도트 프로덕트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토고널하다는 거는 무엇인가? orthogonal functions. 만약에 얘 F1과 F2가 오토고널하다는 얘기는 이거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너 프로덕트가 바로 A.B가 0이라고 하면 A와 B는 서로 오토고널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오토고널 펑션이 얘가 그 F1, F2가 얘가 이제 A부터 B까지로 해서 F1x, F2x 이렇게 됐는데 얘가 A부터 B 영역에서 얘가 0이다 라고 하면은 동치입니다. 동치. if and only if 동치. 이렇게 되면은 얘가 오토고널이다. 그러니까 F1과 F2가 서로 그 A와 B 사이에서 오토고널 하다라고 하면은 이너 프로덕트가 0이고요. 이너 프로덕트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F1과 F2가 서로 간에 오토고널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도트 프로덕트가 그 0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함수에서도 이걸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F1x가 x제곱이고요. F2x는 x의 세제곱.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요 F1과 F2의 이너 프로덕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래서 F1x, F2x 이렇게 해보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의 5승이잖아요. dx. 이렇게 되면은 얘가 6분의 1의 x의 6승.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럼 이제 얘는 0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 두 함수는 x제곱하고 x3는 서로 오토고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오토고널리티가 왜 성립을 하냐면, 요 x제곱은 이제 이븐 펑션이거든요. 이게 그 우함수고, x의 3승은 이제 오드 펑션이어가지고 기함수죠.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함수와 기함수의 그 프로덕트는 기함수기 때문에 그 기함수에서는 서로 간에 마이너스부터 이게 원점 대칭이잖아요. 기함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그 x의 범위가 대칭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으로는 이 도트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되죠. 이제 그래서 이게 우함수와 기함수는 서로 간에 이 어떤 그 대칭적인 그 구간 범위 안에서 0이 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로 간에 우함수와 기함수는 서로 간에 인디펜던트하고 실제로는 걔네들끼리 그 오토고널 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써보면요. 어떤 리얼 펑션에 대해서 물론 이제 펑션이 리얼 펑션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i, kx 뭐 이런 식으로 imaginary 펑션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imaginary 펑션은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리얼 펑션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리얼 펑션 이제 phi m의 그 집합을 갖고 있는 리얼 펑션에 대해서 얘가 phi m과 phi n의 이너 프로덕트 어떤 구간 A부터 B까지 phi mx, phi nx dx 얘가 이제 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m과 n은 서로 같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거의 오토고널 얘가
0이니까 서로 간에 오토곤을 하죠. 여기 x가 a부터 b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오토곤을 합니다. 오토곤을 하는데 얘가 m과 n이 서로 간에 다르면은 얘가 0인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를 정의를 하기를 요 phi n 요거의 제곱, 사실 요거는 이제 phi n이거든요. 요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서로 간에 m과 n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얘가 a부터 b까지 phi n의 제곱 x dx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얘가 1이다 라고 하면은 m과 n이 다르면은 0이고 같으면은 1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phi x 요걸 우리가 노름이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이제 노름이라고 하는 거는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의 그 약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걸 우리가 노멀라이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크기가 1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 크기는 1이고 서로 간에 m과 phi n은 서로 오토고널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같으면은, 그러니까 뭐 a를 했는데 얘가 이제 a 제곱이 되는데 얘가 크기가 1인 경우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오토고널하다라고 오토노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 코사인 x 코사인 2x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코사인 nx 얘는 서로 오토고널합니다. 오토고널 셋이에요. 이 어디에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여기에서 얘가 오토고널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오토고널 한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파이 제로는 1이고 파이 nx는 얘가 이제 코사인 nx죠. 얘가 n이 0이 아닌 상태고. 그래서 지금 서로 보면은 이제 phi 0랑 phi n 이거의 이너 프로덕트를 보면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코사인 nx dx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n분의 1의 sin nx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제 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이 두 함수는 기본적으로는 오토고널 합니다. 1하고 그 코사인 nx 일반적인 거. 근데 만약에 이제 m과 n이 다른 경우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m과 n이 다른 경우에 보면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코사인 mx 코사인 nx dx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코사인 이거의 그 합의 공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코사인 m 플러스 nx 플러스 코사인 m 마이너스 n x d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저희들 고등학교 때는 이런 공식들을 다 배우는데 요즘 고등학교 때는 깜짝 놀라게 이런 공식들을 안 배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데 1학년 때 그 미적분학에서는 다 배운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런 공식들을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요즘에 행렬도 안 배우고 그 고등학교 수학이 워낙 엄청나게 쉬워져가지고 지금 이런 공식들을 안 배우고 있더라고요. 삼각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기본적으로 미적분학에서나만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분의 1에다가 여기 m 플러스 n의 sin m 플러스 nx 그리고 플러스 m 마이너스 n의 sin m-n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0이 되죠. 얘도 이제 그래서 m과 n이 서로 간에 다르면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phi 0가 1인 경우도 살펴봤고, 그럼 이제 서로 간에 같은 경우 phi n과 phi m이 같은 경우인데
얘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파이 제로가 1인 경우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제 파이 제로의 제곱 하면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냥 dx가 돼가지고 이거는 2파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파이 제로의 크기, 이제 노름은 파이 제로 x의 그 노름은 얘가 스퀘어 루트 2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 n이 이제 코사인 nx인 경우, 코사인 nx인 경우 얘가 노름을 보면은 파이 nx 이거의 노름을, 그러니까 노름의 제곱을 보면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nx dx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 공식을 이용을 하면 얘가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의 인테그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1 플러스 코사인 2nx 이렇게 되죠. 아까 요 위에 공식을 이용을 하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뒤에 거는 요 뒤에 항은 사인이 되니까 이거는 0이고요. 요 앞에 거가 이제 2파이가 되잖아요. 요 1에 대해서는 2파이가 나오니까 2분의 1 돼서 얘는 이제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 nx의 노름은 스퀘어 루트 파이가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서로 간의 오토고널리티를 이제 해봤어요. 예, 그런데 이 오토고널리티만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어떤 함수에 대한 오토고널리티를 논의를 했는데요. 얘가 그 어떠한 그 웨이트 펑션을 가해서 오토고널 하지 않은 펑션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웨이트 펑션을 가해서 그 오토고널 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토고널 with respect to, 이거 뭐뭐에 대해서 with respect to의 약자입니다. with respect to weight function. 그러니까 weight fun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무게를 두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중함수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하면 좋겠네요. 근데 그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잡아 느리거나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어떤 함수에다가 웨이트 펑션을 곱해서 약간의 변형을 줄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어떤 가중치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어떤 이제 phi nx 얘가 infinite set of orthogonal function 그러니까 그 오토고널 펑션은 서로 간에 직교로 하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오토고널 펑션은 직교하고요. 그 오토고널 펑션은 베이시스로 쓸 수 있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로 쓸 수 있으니까 그 오토고널 펑션의 집합을 베이시스로 해가지고 새로운 펑션을 우리가 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y가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라는 함수가 그 오토고널 함수의 그 시리즈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C0 phi 0x 플러스 C1 phi 1x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C2 phi 2x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런 식으로 그 계속 쭉 나갈 수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거를 딱 보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테일러 급수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제 테일러 급수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잖아요. 뭐 f 프라임 뭐 제로 뭐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2 프라임 제로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것이 이제 쭉 그 테일러 시리즈이기 때문에, 테일러 시리즈가 바로 이러한 x제곱, x의 세제곱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오토고널 펑션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토고널 펑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기본적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테일러 시리즈라는 그 자체가. 이제 그런데 그 테일러 시리즈 말고 그런 식으로 폴리노미얼로 형성되어 있는 거 말고요. 일반적인 함수가 베이스로 쓰여질 수 있는 오토고널 함수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오토고널리티를 이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에서 B까지 요 fx에다가 얘가 phi mx를 한번 곱해 봅시다. phi mx를 곱하면은 이제 c0에다가 a에서 b까지 phi 0 그리고 phi mx dx 그다음에 플러스 뭐 쭉쭉 c1 뭐 c2 쭉 나가겠죠. 그래서 쭉 나오다가 cn의 a부터 b까지 phi nx phi mx dx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오토고널 서로 간에 이제 그 오토노멀하다. 오토노멀 하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는 다 0이고 지금 n과 m이 같은 경우만 지금 살아남기 때문에 지금 m과 n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cm a에서 b부터 얘가 phi m x의 제곱 dx 요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그 위에서 얘기한 그 웨이트 펑션 그렇게 위에서 얘기한 얘가 오토노멀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오토고널리티를 이용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요 개수, 요 CM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에서도 보면은 그 테일러 시리즈의 그 앞쪽에 있는 개수가 바로 그 어떠한 그 알고 싶은 그 근처에서의 미분값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요 앞에 있는 개수는 unknown variable이기 때문에 요 미지수 개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C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CM은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phi m의 제곱 dx 분의 A에서 B까지 fx phi mx dx 얘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m은 정수 0, 1, 2 이렇게 나가는 이제 양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니까 아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fx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느냐? fx는 지금 기본적으로 요 앞에 있는 요런 식으로 이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일반적인 모양으로 써보면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분모는 지금 이거의 노름입니다. phi nx의 제곱 노름이 되고 여기는 프로덕트 위에가 이제 이너 프로덕트죠. f와 phi n과의 이너 프로덕트 그 다음에 요 앞에는 phi nx 요게 바로 이제 그 CM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웨이트 펑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요. 웨이트 펑션 여기 wx 웨이트 펑션을 생각을 하는데 그 베이시스를 쓸 수 있는 phi n이 설사 요 phi n이 오토고널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웨이브 펑션을 가해서 오토고널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x가 이제 a에서 b 사이 영역에서 웨이브 펑션을 가하면 그러니까 a에서 b 사이에서 얘가 웨이브 펑션을 가해서 어떤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phi mx, phi nx, dx 이렇게 했더니 얘가 0이 되더라. n과 m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CN은 이게 phi nx의 노름의 제곱에다가 a에서 b까지 사실 fx에다가 여기 웨이트 펑션을 곱했거든요. 웨이브 펑션을 곱해서 서로 간에 베이시스를 쓸 수 있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웨이브 펑션을 가해준 거가 그 자체가 바로 이제 그 오토고널리티를 만족시키게끔 해준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cn이 이렇게 써질 수 있고, 여기 phi 노름의 제곱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에서 b까지 웨이트 펑션이 곱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웨이트 펑션을 가해서도 이걸 오토고널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웨이트 펑션을 가해서 오토고널리티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